안녕하세요. 판도라 격리실무의 판도라입니다. 이번에 저희 판도라 격리실무에서요, 특별 기획으로 관리업계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한국집합건물진흥원의 김영두 이사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사장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네, 판도라 안녕하세요. 격리실무 구독자님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판도라님께서 이런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저도 참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저도 그 집합건물관리사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어, 이사장님 얼굴이 너무 익숙한데 얼마 전에 실무를 제가 배웠는데 덤이 남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실무를 보게 되면 놀라실지도 몰라요. 네, 어, 교수님, 우리 이제 교수님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네, 한국집합건물진흥원의 이사장님이기도 하세요. 그죠? 네, 현재 맞습니다. 근무하고 계시는 곳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음. 그래도 이제 우리 이사장님께서 어떤 직무를 하고 계시는지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한국집합건물진흥원 이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제가 현재 근무하는 곳은 충남대학교 로스쿨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충남대학교 로스쿨에서 민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전공으로 하는 분야는 이제 민법하고, 그 다음에 민법 중에서도 계약법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합건물법 분야를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세돌 이후로 이제 알파고 때문에 인공지능에 관심이 높아졌을 때 제가 인공지능 그 연구재단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 그 연구 과제 책임자를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인공지능하고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온라인 플랫폼 같은 부분도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집합건 분야에서 조금 어, 열심히 공부 분야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2018년부터 몇몇 뜻맞는 분들하고 같이 한국집합건물진흥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사장을 맡아서 사실은 뭐 같이 하시는 분들과 공동으로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몇몇 분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뭔가 그 네. 알파고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너무, 제가 사실은 기술적인 건 잘 모르고요. 네, 이제 뭐, 아무래도 법적으로 이제 네. 인공지능이라든지 기술의 발전이 뒷받침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면서 공부하는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아, 이게 그러시구나. 법보다 차라리 그쪽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아, 공, 네. 그게 공대 쪽인 건가요? 공대적인 부분도 조금 공부를 해야 네, 되긴 하는데 우리는 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 네네. 기술적인 부분들은 많이 몰라도 약간 좀 양해는 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알겠는가 휴먼 뭐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요즘에 또 챗 GPT 때문에 또 네. 그쪽에 관심이 많죠. 아, 네.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저희는 사실 네. 참고로 이제 저희 진흥원에서도 그런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로봇 뭐 이제 질의응답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저희도 이제 개발하려고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런, 네. 진짜 많은 쪽에 좀 다방면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이쪽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이제 건물 관리 쪽이나 이 건물 관리 산업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뭐 회계를 하시는 분들 다 포함해서 다방면에 좀 여러 가지 지식과 그런 걸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이 분야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맞는 분야에서. 아, 진짜 네, 저희 네,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 쪽도 좀 이렇게 좀 AI나 이렇게 해서 표준화가 되고 딱 그렇게 네. 체계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너무, 요즘 산업적으로도 네. 많이들 관심을 갖고 이쪽 분야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시구나. 네. 네, 저는 그런 쪽은 모르고, 저는 교수님이라셔서 네. 민법하고 요것만 하는 줄 알았더니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교수님 그러면 지금 네. 한국집합건물진흥원에 대해서 제가 그냥 음, 여기는 그냥 주거복지사 뭐 이런 거 아니면 집합건물 교육하시는 곳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좀 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집합건물진흥원은 2018년 법무부 허가를 받아서 설립이 되었는데요. 이제 몇몇 분들께서 집합건물 분야에서 민간 영역에서 뭐 제도도 개발하고 정책도 개발하고 뭐 교육 사업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네 가지 이제 주요 사업 분야는 이제 교육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학술 진흥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학술 단체들을 지원해주는 그래서 이제 집합건물 분야에서 이제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법 분야에서 학술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하고 또 이제 그 문화진흥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건물 분야에서 문화적인 부분에서 좀 활발하게 입주민들 사이에서 공동체 문화가 형성된다든지 또는 관리 산업에 바람직한 산업 문화가 형성된다든지 이런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도 또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네. 마지막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법제 개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제 국회의원들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법안도 만들어서 이제 국회의원을 통해서 입법 발의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경기도나 서울시 쪽에 정책 자문 같은 것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교육 사업 쪽에 제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혹시 그 판도라님 서울시 집합건물 시민 아카데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거기서 강의도 들어봤습니다. 아, 강의도 네네. 들어보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서울시하고 경기도 쪽에 서울시 집합건물 시민 아카데미하고 그다음 또 경기도 집합건물 법률학교라는 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안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만들어서 이제 그 자료실에 올리고 있고요.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각종 서식이라든지 또는 관련돼 있는 법적인 자문이라든지 이제 자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심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자막이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서울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 건축 포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시민 아카데미하고 법률학교에서 강의됐던 내용들 각종 자료들, 서식들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저희 진흥원은 이렇게 집합건물 분야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표준화 같은 그런 작업일 수도 있는데요. 이 지식이 널리 퍼져서 집합건물 분야의 산업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그렇게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육 분야에서 아까 지금 시민 아카데미나 법률학교 같은 걸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또 집합건물 관리사라고 하는 자격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민간 자격증인데 1,300분 정도의 집합건물 관리사를 양성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식을 퍼뜨린다고 얘기했는데 집합건물 분야에서 이 집합건물 관리사는 저희가 그 추구하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가장 천병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서 각 집합건물 관리 영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전문적인 영역을 이제 발휘하여 집합건물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민간 자격입니다. 아직까지는. 네, 조만간에 저희가 이제 공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공인 자격을 얻지 않을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곳에 가서 저도 공부도 네, 했었고요. 수료도 했는데, 네, 제가 여기 네, 밑에 일단 자막도 올려드리고, 네, 더보기란에다가 제가 그 들어갈 수 있도록 사이트 연결해 네.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그 자료들이 네. 저희가 좀 정성 들여서 만든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 뭐 예를 들면은 입주민들이 뭐 소집통지서를 발송을 하는데 이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근데 그 소집통지서의 양식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 네. 있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 들어가시면은 조금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소집통지서의 양식이 어떤지, 뭐 위임장의 양식은 어때야 되는지, 또는 뭐 서면 결의서의 양식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또 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각종 서식과 그다음에 그 강의한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 서식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 같은 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시면은 보통 업무하시는데도 또는 이제 입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 업무를 수행하시는데도 이제 관리단 임원으로서 뭐 역할을 하시거나 그럴 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은 집합 건물이 여태까지는
약간 자료가 불모지였어요. 그거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공동주택에 비하여 맞습니다. 자료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네, 저도 뭐가 필요하면 이렇게 좀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자료가 있으세요. 아까 말씀하시는 네, 대로 제가 이제 시민학교도 들어가 보고 경기도나 음, 서울이나 그쪽에 들어가 보면 자료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집합건물진흥원에서 진흥원에서, 했던 예. 일이군요. 한국집합건물진흥원에서 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정말 네, 앞으로도 자료가 계속 없었거든요. 저희는 이제 네. 예, 자료를 축적해서 네, 계속 맞습니다. 시민분들하고 국민분들한테 널리 퍼뜨리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집합 건물이 굉장히 분쟁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분쟁이 많은데 그것들이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자료와 기틀을 마련해 주시니까 앞으로는 좀 네, 그런 불편함이나 좀 다툼이나 그런 게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지금 잠깐 얘기하셨는데 집합 건물 관리사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네, 읽기로는 주거복지사도 되게 유명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주거복지사와 집합 건물 관리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집합건물진흥원을 설립하셨던 분들이 또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나 주거복지사 관련돼서도 같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의 연구원장이거든요. 그리고 네. 또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시 또 집합건물진흥원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그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저 판도라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판도라님도 뭐 요즘에 돈이 많은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근데 돈을 버시면은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요즘은 이제 부동산이 뭐니 뭐니 해도 부동산이니까 아, 집을 사고 싶으세요? 좋은 집을 좋은 사고 건물? 싶죠. 네. 네. 우리가 돈을 벌 때는 항상 어떤 목표가 있으니까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일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집합건물 관리사가 집합건물을 관리한다라고 할 때 건물을 관리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건물 관리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죠. 그러면은 건물을 관리해서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그 건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건물 관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집합건물, 공동주택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주거용 집합건물도 있고 상업용 집합건물도 있고 산업용 집합건물, 이제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공장형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역시 집합건물인데요. 이 네. 건물들이 잘 관리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거 생활이 평온하고 쾌적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네. 예를 들면 상업용 집합 건물을 잘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업용 집합 건물 안에서 영업 활동을 하시는 상인들의 영업 장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산업용 집합 건물이 잘 관리된다라고 하는 것은 산업 활동이 잘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집합 건물의 관리라고 하는 것, 건물의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이제 관리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주거복지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집합 건물 중에서 또는 이제 건물 중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공간에서 조금 더 주거복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일들을 전문적으로 실현하시는 분들을 주거복지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주거복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합건물 관리라고 하는 것이 추구하고 있는 바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20세기에는 주로 건물을 짓는 것에 우리가 관심이 많았죠. 네. 기존에 낡았던 건물들을 새로 짓고 주택을 공급하고 더 튼튼한 이제 건축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튼튼한 건물을 짓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주된 관심사였고 그만큼 또 우리 한국의 건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이제 경쟁력을 갖는 것이 되었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을 만큼 많이 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존 건물을 부수고 짓는 것보다는 이제는 기존 건물을 잘 관리하는 게 더 바람직한 시대로 들어선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세기에서 건축, 그다음에 우리가 물건 중심의 사회에서 21세기는 가치 중심적인 사회, 그다음 또 물건을 관리하는 사회, 공유 시대, 뭐 이런 것들이 더 가치적으로 중심에 놓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주거 복지라고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건물의 관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관리하는 것, 뭐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그쪽 산업이 조금 더 비중이 있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주거복지, 사람들의 삶을 직접 관리하거나 사람들의 삶을 직접 관리해서 사람들의 삶을 질을 높이거나
또는 건물 관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질을 높이거나 결국 추구하는 바는 똑같거든요. 이런 영역들의 그 비중이 산업 비중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이제 그 예전처럼 하나의 자격증을 갖고 뭐 평생 직장으로 삼아서 산다든지 이런 시대는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여러 가지 자격증들을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갖추면서 이런 전문적인 다양한 자격증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뭐 입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인재가 필요라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제가 쉽게 듣기로는 약간 네, 공동주택이나 그 집합 건물 같은 거, 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건물 자체를 사실 관리하지만 이거 음, 주거복지사라는 거는 아예 그 거기 사는 사람들의 네, 삶을 더 질롭게 한다거나 잘 살게 네, 한다거나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게 네, 목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네. 그러면 주거복지사가 전망은 혹시 어떻게 될까요? 그 LH나 이런 지금은 데에는 주거복지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네.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아직은 뭐 의무 배치라든지 법에 그런 이제 규정 자체가 명확히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서서히 이제 그 LH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SH나 LH 중심으로 해서 주거복지사를 이제 단지별로 배치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수요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법에서 한 단지마다 뭐 주거복지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좀 비용 상승 문제 때문에 조금 이제 어렵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공동주택 분야에서도 통합관리 모델이 분명히 등장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단지별로 모든 걸 갖추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올라가는 일들을 못하는 게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단지들이 통합돼서 운영이 되면은 한 사람이 여러 단지를 관리하게 됨으로써 이제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킬 수 있으면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면은 이제 오히려 주거복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통합된 단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비용도 절감시키면서 이 주거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전문가들이 투입되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공동주택 부분은 단지 단위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이 관리가 되게 유연성이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공동주택 부분야 이외의 분야, 그러니까 집합건물 분야에서는 지금 통합관리 모델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주택 분야로도 확장이 되면은 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서 무겁게 가야 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좀 보게 된다면은 주거복지사도 그만큼 사회적인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이제 노령화 시대 또는 1인 가구 시대에서는 그 주거복지사 역할이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주택이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그 네. 삶을 영위하고 복지도 많이 가져야 되고 이제 그런 데 있어서는 이렇게 주거복지사라던가 집합건물관리사가 앞으로는 더 전망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가공인 인증 자격증이 된다 그러면 땄을 음. 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주거복지사는 지금 이제 공인 자격증이고요. 저희 네네. 집합건물 관리사도 지금 공인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만간 뭐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쪽 업무를 하시면서 이거 네. 이 혹시 가장 힘드셨거나 아니면 좀 이거는 재미있었던 일이다 이런 일이 음. 있으셨을까요? 학자가 공부를 하면서 논문을 쓰고 그 논문이 사회에 반영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네, 전문적인 논문을 쓰게 되면은 그 논문들이 사람들이 읽고 그 논문과 관련돼서 다시 논의가 진전되고 그것이 이제 정책으로까지 반영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제가 학교에만 있다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보니까 이제 진흥원 이사장으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국회 쪽이나 또는 정부 쪽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이렇게 교류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논문을 쓰는 것보다도 제가 직접 어떤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올바른 그런 방향, 그런 것들이 바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네. 참 보람 있는 것 같아요. 어, 학자로서는 자기가 쓴 논문이 사회에서 빛을 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직접 이 제가 생각하는 걸 들고 나와서 사회를 좀 바꿔나갈 수 있다는 부분이 참 재미가 있는 것 아, 같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은 참 보람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학교에서 계신 분들을 좀 속된 말로 새님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공부만 하던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하려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들도 많고, 제가 이렇게 사회라고 하는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은, 이제 이 현장에 나와 보니까, 이 현장이라는 곳은 참 더 바쁘고, 더 힘들고, 경쟁도 더 치열하고, 오히려 학교 안에 있을 때는 참 공부하는 게 힘들고, 참 저희도 뭐 밤샐 때도 많고 그런데,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밖에 나와 보니까, 대학 밖에 나와 보니까, 여기 나름대로 참 열심히들 사시고 힘들게 사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사회는 좀 냉혹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처음에 그런 두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보니까, 역시 사람 사는 곳은 다 마찬가지라서, 마음이 따뜻한 분들도 많고, 좋은 분들도 많고,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또 참 기뻤던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예전에 이제 네, 좀 좋은 데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쪽에선 네, 제가 농담으로 잡초라 그랬었는데 제가 네, 딱 관리소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나는 그래도 예전에는 온실 속의 잡초였구나. 화초까지는 안 됐는데 온실 속의 네, 잡초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현장에 네, 딱 나오니까 어우 네. 너무 그 뭔가 방어막이 없으니까 더 되게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 그렇지만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은 다 되게 좋으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렇죠. 네, 재미있고 지난번엔 저랑 식사하시면서 저기 네, 의정부 지역조 소장님하고 들하고 많이 이렇게 컨택을 하셨는데 너무 네, 좋으시다고 네. 그러셨던 기억이 참. 납니다. 좋은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고요. 네. 뭐 가끔 가다가는 이제 뭐 다툼이 생기는 일도 있고 그랬지만은 평균적으로는 참 좋은 분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저 이제 제가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한다니까 이제 다른 분들 교수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참 눈치도 없는 사람이 나가서 참 고생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막상 나와 보니까 참 마음도 안심이 되고 좋은 분들도 많고 그래서 좋습니다. 아, 교수님이 좋으신 분이라 주변에 좋으신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뭐 재밌으셨고 또 보람된 일 얘기해 주셨고요. 혹시 앞으로 나는 이런 일을 꼭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 있으실까요? 저희 진흥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여러 가지 뭐 교육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문화진흥 산업도 하고 법제 개선 사업도 하지만은 그 기본적인 거를 관통하는 것은 집합 건물에 관한 지식을 널리 퍼뜨려서 그 지식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좋은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네. 그걸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내고 전문가를 양성해내고 하는 게 저희 일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그 분야에 있어서 좀 저희가 열심히 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집합 건물 분야는 아직 법제도가 공동주택 분야처럼 정착이 돼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 저희가 몇 가지 미스터리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주상복합 아파트를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든지, 또는 소규모 아파트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또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서로 모순되는 말이죠. 사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니어야 되는데 이 맞아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조금 합리적으로 규율을 해야 되는가? 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일반 분들한테도 참 혼란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식의 확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법제 개선 사업을 저희가 꾸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법이 혼란스러워서 일반 분들이 법이 뭐 이러냐 이런 것 때문에 좀 불만을 갖지 않으실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제가 한 15년 정도 이 분야에서 노력을 해왔는데 아유, 그 사이에 오래 사실은 하셨구나. 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사실 15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도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네. 앞으로 또 15년 정도를 저희가 또 열심히 하다 보면은 지금보다 조금 더 발전된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맞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혼란스러워요, 사실은. 집합 건물 회계 처리 기준도 작년에 막 네, 새롭게 신설되면서 올해 이제 회계 감사 받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렇죠. 너무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네, 이렇게 어느 맞아요. 정도 안정화된 게 우리 이렇게
저는 음, 15년이나 이 일을 하신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 일을 꾸준히 이렇게 해주신 분들 덕분에 그래도 이렇게 체계화되고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집합 건물을 대표해서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제가 더 노력하도록 개인적으로 너무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지금 우리 이사장님은 이 주택관리 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애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네. 이분들한테 뭐 어떻 이분들한테 어떤 한마디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가 지난번에 아마 우리 판도라님하고도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영국에서 안식년 때 나가서 공부하면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영국의 2층 버스, 빨간 2층 버스, 그 운전기사분들이 퇴근하시는 모습이 꼭 항공기 기장님들 퇴근하시는 모습하고 비슷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버스 기사님들 하면은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크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었는데 그 사회에 가면 되게 멋있게 다니시는 그런 걸 봤거든요. 저희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건물 분야, 공동주택이나 집합 건물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지식을 요구하고 기술을 요구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전문적인 분야인 거죠. 이렇게 하나만 파는 그런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알아서 사람들의 삶을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또 고난이도의 그런 직종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만큼 우리 사회에는 아직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한테 돈을 더 많이 드리는 게 보통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네. 관리비는 무조건 쌓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네. 그런, 제 생각에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돈을 주고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더 좋은 서비스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 눈에 보이는 어떤 유형적인 것들을 구입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저희는 사람들의 인식을, 관리에 대한 인식을 예전에는 좋은 물건을 더 많은 돈을 주고 샀다면은 이제는 더 많은 돈을 주고 더 좋은 삶의 질을 사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좀 여유를 가져야 되고 삶의 질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회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또 문화진흥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관점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또 저희가 지식을 확산하는 그런 노력에 따라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또 이쪽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계속 갖춰 나간다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관리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예전에 생각했던 것과 달리 조금 더 대접을 받고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런 직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 판도라님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러분들이 함께 연대해서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좀 농담 삼아서 우리 분야라는 말을 제가 쓸 때가 있거든요. 이제 관리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뭐 회계도 네. 그렇고 건물 관리도 그렇고 시설 유지 관리도 그렇고 이쪽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고 또 이제 가끔 말씀을 나눌 때는 우리도 이제 대학교에 건물 관리에 관련된 학과가 설치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래서 뭐 이제 예전에 경찰대에서 이제 경찰 인재들을 양성해 냈듯이 우리도 그 학과에서 인재들을 양성해 낼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말씀도 나누기도 해요. 이쪽 분야의 많은 분들이 이쪽 분야 산업을 좀 더 발전시키고 가치 중심적으로 발전시키는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네. 노력들이 조금 이제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때까지 조금만 더 모두 다 각자 있는 곳에서 열심히 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네. 판도라님도 마찬가지고. 그럼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좋은 관리 산업을 바라볼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관련 회계학과나 아니면 공동주택학과나 집합건물학과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집합건물 관리사를 좀 공부를 또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시간이 없다 보니까 우리 교수님 것까지밖에 강의를 못 들어서 강의를 다 듣고 그다음에 이제 네.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아마 작년인가부터 이게 오프라인으로 집합건물 관리사는 오프라인으로 음, 이제 시험 볼 수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강의는 네. 온라인으로 듣고 오프라인으로 강의 그 시험 보고 주거복지사도 마찬가지인가요? 저 이사장님? 네, 온라인으로 수업 듣고 오프라인으로 시험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저희도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온라인 실시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오프라인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던 거구나. 코로나 네, 때문에. 그래서 네, 맞습니다. 저는 그 오픈북인가? 그래서 그때는 네. 뭐 거의 오픈북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아마 문제 푸느라고 오픈북 할 시간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 네, 강의도 양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네. 너무 시간이 좀 걸리지만 지식은 되게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음, 저도. 근데 제가 법이 약하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국내에서 집합건물 교육과정이 개설된 게 없습니다. 교육과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 3년 정도 여러분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서 어떻게 교육과정을 짜야 될지 직무 분석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해서 만든 거여서 그것도 저희는 참 보람 있는 그 교육과정을 만든 것 자체가 하나의 보람이기도 합니다. 예,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이사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좋은 말씀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이렇게 집합건물 관리사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고 주거복지사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개발하신 분과 이야기를 나누니까 훨씬 많은 소장님들, 저희 구독자님들이 그 이 자격증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좀 감사합니다. 취득하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드실 네.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네. 밑에다가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우리 집합건물 관리사랑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사이트들 다 연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판도라 격리실무 식구들한테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판도라님께서 이렇게 인터뷰 말씀해 주셨을 때, 전 참, 또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또 서로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각자 또 개인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지만은 결국 같은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이렇게 고민들을 털어놓고 또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상대방들이 생각하는 바를 들어주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또 판도라 이제 구독자분들, 청취자분들도 이런 같은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참 참여하는 분들인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좋고요. 또 이런 기회, 저도 또 이제 종종 이런 기회를 가지면서 또 서로 말씀들을 많이 나누고 의견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네, 판도라 경시무의 공식 멘트가 있어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행복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수님은 더 행복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판도라 경리실무 식구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